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현역가왕 3무대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빈예서가 왜 방송사 MBN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결정적 카드인지 그 숨은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밝혀질 이야기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프로그램 흐름과 업계 내부의 시선까지 종합한 분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림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빈예서가 왜 방송사의 자존심이 걸린 최연소 우승 타이틀 경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는 업계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징성과 기록 전쟁이 존재합니다. 현역가왕의 결승전에서 전유진이 17세 나이로 우승하며 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MBN은 가장 젊고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스트롯 3에서 정서죽과 단숨에 15세 우승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전유진이 세웠던 상징적 기록은 단 22일 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연소 우승자는 트로트 세대 교체의 아이콘이 되고 프로그램 브랜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서로 먼저 이 타이틀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업계에서는 누가 먼저 젊은 세대를 품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MBN 입장에서는 빼앗긴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현역가왕 3에서 새로운 최연소 우승자를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구조 속에서 빈예서는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현역가왕 3에는 현재 10대 참가자가 3명 있습니다.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이 세 사람 중 누구라도 우승할 경우 미스트롯 3위 15세 기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나이 조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2012년생인 빈예서는 팬덤 규모와 화제성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 최연소 우승을 노릴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빈예서는 단순히 유력 후보가 아니라 방송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최연소 우승 경쟁의 구체적 구조를 살펴보면 빈예서가 왜 이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현역가왕 3위 판도는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기록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3명의 10대 참가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2012년생 빈예서, 2014년생 이수연, 그리고 같은 2012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연장자에 속하는 김태연입니다. 이 세 사람은 출생 연도만으로도 기존 오디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호승자 정서죽과 15세 기록을 세우며 업계가 뒤집힌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이 기록을 되찾을 기회가 반드시 필요했고, 현역가왕 3는 그 기회가 실제로 열려있는 시즌입니다. 3명의 10대 참가자 중 단 한 명만 우승하더라도 다시 최연소 우승 타이틀을 MBN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가 이 상황을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상징적 기록을 되찾는 것은 필수이며 그 기록은 세대 교체의 상징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더 깊게 보면 빈예서의 위치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나이 조건만 놓고 보면 이수연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연소 타이틀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경쟁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빈예서는 확연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덤 규모, 화제성, 무대 이후의 반응, 영상 재생 속도, 그리고 패자부활전에서의 극적 생존까지 모든 지표가 빈예서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은 탁월한 재능과 귀여움이 강점이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만큼 팬덤 형성이 제한적입니다. 김태연은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지만 화제성 면에서는 빈예서보다 한 발 뒤에 있습니다. 반면 빈예서는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검색량이 폭발하고 온라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최연소 기록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결합되면 방송사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기록을 되찾아야 하고 그 기록을 안정적으로 완성할 후보가 필요할 때 제작진이 빈예서를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조건, 우승 가능성, 팬덤 파급력,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유효한 참가자는 현재 빈예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강력 후보가 아니라 최연소 우승 타이틀 탈환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 카드가 됩니다. 이제 빈예서가 왜 세대 교체의 기록 경쟁을 넘어 실제 우승 구도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를 팬덤과 화제성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중의 반응, 온라인 여론, 그리고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파급력이 우승 경쟁에서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빈예서는 구조적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먼저 팬덤의 결속력입니다. 빈예서 팬카페는 참가자들 중에서도 활동량과 참여도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무대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 결집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투표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역가왕의 시스템 특성상 이러한 팬덤의 움직임은 경쟁자들과의 간격을 눈에 보이지 않게 벌리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화제성입니다. 빈예서의 무대가 공개될 때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조회수 증가 속도 또한 눈에 띄게 빠릅니다. 이는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나 어린 연령 때문만이 아니라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으며 스토리적인 흡입력까지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토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가게 만드는 힘이 프로그램 전체의 긴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경쟁자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수연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천재형 참가자이지만 팬덤이 형성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김태현은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실력자이지만 온라인 화제성 면에서는 빈예서와 비교했을 때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결국 우승 경쟁의 핵심 변수인 팬덤 파급력과 대중 주목도 측면에서 빈예서는 이미 한참 앞서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패자부활전에서의 극적 생존은 빈예서에게 강력한 드라마를 부여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를 딛고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 감정적 몰입은 우승 경쟁에서 결정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오디션 역사에서도 이러한 반전 스토리를 가진 참가자들이 후반부에 강한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빈예서는 실력, 팬덤, 화제성, 그리고 서사까지 모두 갖추며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작진이 그를 쉽게 놓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승자가 얼마나 대중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프로그램의 이름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송사가 빈예서를 전략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역사 속에서 우승자의 활동력은 프로그램 브랜드의 수명과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임영웅, 미스트롯의 송가인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 성장하며 무대 공연, 행사, 방송 출연을 통해 프로그램 브랜드를 꾸준히 확장시켰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프로그램 자체를 상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방송 이후에도 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현역가왕은 이미 전유진과 박서진 같은 우승자를 배출했지만 대중적 파급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르적 뿌리가 확실하고 행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참가자들의 장르적 배경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타 장르 출신 참가자들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승 이후 본업 영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차지연은 뮤지컬 무대로, 솔지는 발라드 중심 활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로트 행사 시장에서의 지속적 활동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빈에서는 처음부터 정통 트로트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참가자입니다. 우승할 경우 활동의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전국적인 축제와 행사 무대에서 대중과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프로그램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행사 현장에서 관객들이 빈예서를 보며 현역가왕 3위 우승자를 떠올리는 순간 프로그램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각인됩니다. 이는 트로트 오디션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빈예서는 장기적 팬덤 확장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입니다. 10대 트로트 스타가 공연 시장과 방송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 이는 프로그램의 후속 시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빈예서는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작진이 빈예서를 단순한 유력 후보가 아니라 프로그램 브랜드의 장기적 성장을 책임질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이제 오디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2인자 막내 법칙을 살펴보며 이 패턴이 왜 빈예서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시즌에서 일관되게 관찰된 흐름으로 최종 우승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단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 중 가장 어린 참가자가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위 연령대의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하는 경향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미스트롯 3에서는 우승자 정서주가 2008년생이었지만 결승에는 2009년생 오유진이 함께 올랐습니다. 나이만 보면 오유진이 가장 어렸지만 최종 선택은 오히려 그보다 위 연령대였던 정서주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역가왕 1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승자 전유진은 2006년생이었지만 결승에는 2009년생 김다연이 있었습니다. 김다연이 나이로는 막내였지만 표심은 한 단계 위 연령대인 전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며 이 법칙은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표심의 심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현역가왕 3에 적용해보면 3명의 10대 참가자가 가진 연령 구조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2014년생 이수연이고 그 바로 위 연령대가 2012년생 빈예서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생일이 빠른 김태연은 언니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2인자 막내 법칙이 그대로 작동할 경우 가장 어린 이수연이 아니라 그 위 연령대인 빈예서가 우승자로 선택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심리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감정이 작용하기 쉬운 반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무의식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반면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연령대의 참가자는 실력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참가자로 인식되며 우승이라는 책임을 지기에 더 적합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심리가 투표 결과에 반영되며 시즌마다 유사한 결과가 반복된 것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수연은 천재적인 재능과 순수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승을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인식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빈예서는 성숙한 감정 해석과 안정적인 무대 표현력으로 이미 우승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오디션 역사가 계속 증명해온 패턴이며 이번 시즌에도 유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법칙을 팬덤 구조와 함께 고려하면 결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표심은 감성적 흐름뿐 아니라 팬덤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빈예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인자 막내 법칙이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우승 구도 위에 팬덤의 결속력이라는 강한 동력이 더해지고 있어 통계와 심리 두 측면이 동시에 빈예서를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빈예서가 왜 결승전에서까지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지를 스토리텔링과 제작진의 구성 흐름, 그리고 팬덤의 실제 영향력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완성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 무대에 담기는 감정선, 그리고 제작진이 어떤 흐름을 선택해 편집하느냐에 따라 한 참가자의 존재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빈예서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서사를 가진 참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패자부활전에서의 극적 생존은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반전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14위에서 다시 준결승으로 올라온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주었고, 이 반전의 순간은 빈예서의 이름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참가자는 오디션 역사에서 강한 여운을 남기며 후반부 흐름을 뒤흔드는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빈예서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작진의 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디션에서 우승자를 미리 정해놓지는 않지만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분량 배정, 화면 구성, 인터뷰 클립, 무대 순서 등은 시청자가 느끼는 긴장도와 몰입도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빈예서가 패자부활전부터 지금까지 받은 편집의 톤과 서사적 비중을 보면 제작진이 그의 스토리를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살펴보면 실력과 매력이 충분하지만 프로그램이 원하는 장기적 구조와 서사적 중심에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솔지는 EXID 시절부터 이어진 폭넓은 팬층과 안정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본업 장르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이 원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지연은 뮤지컬 여제로서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장악력을 보여주지만 트로트 행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활약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금잔디는 정통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화제성과 팬덤 확장 측면에서는 빈예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반면 빈예서는 장르적 정체성, 팬덤의 결속력, 화제성, 성장 서사, 그리고 제작진의 전략적 선택까지 모두 겹치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의 흐름처럼 합쳐지며 더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우승자의 조건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대 교체를 상징하고 프로그램 브랜드를 길게 끌어갈 수 있으며 팬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참가자, 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참가자는 현재 빈예서가 유일합니다. 물론 결승전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가 마지막 무대에서 폭발적인 감정선을 보여줄지, 어떤 서사가 시청자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결국 표심을 뒤집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은 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펼쳐집니다. 빈예서가 분석대로 최종 왕관을 차지하며 트로트 역사를 다시 쓸지, 아니면 또 다른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그 결말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예서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참가자가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결승전의 모든 순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